안녕하세요. DT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사용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 IAM은 AWS 리소스들을 관리하고 권한을 설정하고 각 리소스 간의 이제 연계를 위해서 필수적인 서비스고요. 가장 AWS 사용하기에 앞서서 가장 기초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유저 로그인, 또 유저 간의 권한 관리, 패스워드 설정뿐만 아니라 각 AWS 리소스 간의 연계를 할 때 어떤 리소스가 다른 리소스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에 대한 세밀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Identity Access Management, IAM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WS 공식 홈페이지에서의 소개는 AWS Identity and Access Management를 사용하면 AWS 서비스와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사용자 및 그룹을 만들고 관리하며 AWS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 및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네. AWS의 여러 가지 철학 중에 하나인 보안적인 요소도 많이 담겨 있고요. 워낙 서비스가 방대하고 치밀하게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데 굉장히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IAM 설정을 잘 해놓으면은 나중에 편해요. 나중에 정말로 리소스가 많아져서 관리가 어려울 때 이 IAM을 잘 설정을 해놓으면 그때 관리가 쉬워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AM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살펴보면 AWS 어카운트 관리 및 리소스, 유저, 서비스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유저한테 임시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유저 혹은 서비스에게 다른 서비스 사용을 위한 인증 정보를 부여해서 그 인증 정보를 가지고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처리가 가능하고요. 또 유저의 생성 및 관리, 계정 보안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이제 유저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다음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쓰는 이제 계정이죠. 계정을 생성하고 관리하고 또 그 계정의 보안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ulti-Factor Authentication, 네, MFA죠. 유저가 로그인을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별도의 디바이스, 예를 들면 핸드폰이라든지 MFA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로부터 토큰 형식의 임시 패스워드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방식을 주로 지칭하는데 뭐 은행 금융에서도 쓰이고 특히 AWS 루트 어카운트에서는 꼭 필수적으로 설정해 주신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하니까. 이제 뿐만 아니라 유저의 패스워드, 뭐 암호를 얼마 동안 쓰다가 얼마 이후엔 반드시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정책 처리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다른 계정과의 리소스 공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거래처에다가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그 서비스를 열어주고 싶다. 근데 그쪽에도 AWS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런 식의 처리 이제 우리 리소스를 다른 계정에 공유해주는 또 S3라는 서비스를 뭐 어떤 버킷을 열어주고 싶다. 이제 S3가 뭔지 버킷이 뭔지는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AWS 리소스를 다른 쪽에 열어주고 싶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Identity Federation, 즉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 뭐 구글 로그인 이런 여러 다른 인증 수단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IAM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저입니다. 유저는 실제로 AWS를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여러분이죠. 네, 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우리 회사의 개발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회사 그 뭐 경영지원팀의 경영팀이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의 뭐 파이낸셜 팀, 뭐 그런 그 돈의 흐름, 뭐 AWS 비용을 리포팅을 받아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유저를 지칭하는 게
IAM 유저입니다. IAM 유저에게는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유저가 AWS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인증 정보입니다. 이거는 유저명과 패스워드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유저명 패스워드는 단순하게 AWS 콘솔에 로그인하기 위한 정보고요.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는 유저가 그 액세스 키와 시크릿 액세스 키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구동시키고 그에 맞는 권한을 획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크릿 액세스 키는 시크릿인 것처럼 만들 때 한 번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시 발급받으려면은 아예 다른 시크릿 액세스 키, 시크릿 액세스 키 페어를 발급받아야 돼요. 기존 걸 폐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급받을 때 어디다 잘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룹인데요. 이건 유저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그룹에 속한 유저는 그 그룹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자 그룹이 있습니다. 개발자 그룹에 속한 개발자들은 EC2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본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올리고 내리고 삭제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그 그룹에 부여하면 그 그룹에 있는 유저들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개발자들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영지원팀이다. 아니면은 뭐 파이낸셜 팀이다. 이런 팀들은 저희 개발자들이 쓰는 그런 AWS 서비스를 올리고 내리고 할 권한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경영지원팀 그룹에서는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는 권한만 주고 거기에 속한 그 그룹에 속한 유저들은 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분리를 해서 유저들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정책, 폴리시라고 하는데 이 정책은 JSON 형식으로 된 문서인데요. 이 유저와 그룹, 그리고 밑에 설명할 자격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 유저는 EC2를 사용할 수 있고 올릴 수 있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데 삭제는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정의. 아니면 어떤 유저는 특정 S3에 어떤 버켓을 접근할 수 있는데 그 파일을 읽을 수만 있지 쓸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상세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태그를 사용해서 그 태그를 베이스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태그가 달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너는 권한이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설정을 할 때 이제 팀별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개발팀 1이 있고 개발팀 2가 있는데 개발팀 1은 이제 게임 개발 부서고 개발팀 2는 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부서예요. 그럼 서로 사용하는 리소스가 다르겠죠. 그럼 태그를 같은 EC2 서비스를 사용한다고 해도 개발팀 1과 개발팀 2가 서로 다른 인스턴스 타입과 서로 다른 리소스들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 계정에 그 회사 규모가 적당해서 뭐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계정을 분리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각 그 리소스에다가 태깅을 붙여놓고 개발팀 1에다는 개발팀 1 태그, 개발팀 2에다는 개발팀 2 태그를 붙여놓고 그 태그를 기반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발팀 1 태그에 대해서는 개발팀의 1은 허용하고 뭐 개발팀 2 태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식에 돼서 서로 이제 침범할 수 없는 독자적인 그룹 정책의 영역을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자격인데요. 자격은 AWS 리소스에 부여해서 AWS 리소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AWS 리소스 EC2 서비스가 S3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EC2에다가 부여해주는 자격이 롤이에요. 이 롤을 부여해주면은 너는 S3에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S3에서 이제 파일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굉장히 AWS 특징이라면 다른 서비스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식의 처리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한 서비스가 다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정의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개발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퍼미션 디나이드가 떠요. 다른 리소스를 사용할 때. 대부분 롤 문제입니다.
뭐가 안 된다. 그럼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부분에서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알맞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다른 자격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구축 가능한데 한 롤이 다른 롤 인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이제 관리자이자 개발자일 때는 굳이 제가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면서 개발할 필요가 없죠. 너무 많은 권한이니까 개발에 필요한 롤만 행사하고 있다가 나는 관리자도 되고 싶어. 그러면은 관리자 롤을 스위칭을 해서 그걸로 일을 보고 다시 개발자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런 식의 역할을 바꾸어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AM의 몇 가지 팁을 드리면 IAM은 글로벌 서비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리전별 서비스가 아닙니다. 네. AWS에서는 이제 몇 가지 리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네. 리전에 따라서 서비스가 나누는 게 대표적으로 뭐 EC2라든지 아니면은 뭐 S3 버킷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IAM은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리전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다만 STS 저희가 나중에 강의 시간에 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STS 경우에는 리전별 활성, 비활성화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글로벌 서비스예요. 그리고 계정에 별명을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계정을 처음 생성을 하면은 이제 그냥 숫자로 돼 있을 텐데 이 숫자에 대해서 문자열로 된 별명을 부여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로그인 주소를 생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루트 유저가 있고 그 이후 생성해주는 유저가 있어요. 뭐 차이가 좀 있겠죠? 루트 유저는 무조건 어드민입니다. 모든 기능을 다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루트 유저로 작업을 하는 거는 비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한 관리도 안 되죠. 루트 유저의 권한을 제한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 유저는 그냥 루트 유저대로 냅두고 아무리 사람이 많지 않더라도 루트 유저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어드민 권한을 가진 유저를 접속을 해서 그걸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경우에는 어드민 유저가 털리더라도 그 유저를 삭제해버리고 이제 뭐 다른 패스워드를 부여할 수 있는데 루트 유저가 털리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루트 유저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멀티팩터 어텐티케이션 등을 사용하여 보안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저의 패스워드 보안 정책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마다 패스워드를 30일, 15일 단위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식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IAM을 설정하실 때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허용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걸 영어로 Principle of Least Privilege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많고 네가 필요한 만큼. 이 작업을 수행해야 되는 딱 최소만큼만 줘야지 이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보다 많은 걸 행사했을 땐 그만큼 구멍이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AWS에서도 강조하고 일반적인 보안에서 무조건 강조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